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나영이는 배웠었고 다 배웠었잖아, 한 번씩. 그죠?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기본 형태가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이렇게 생겼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얘를 우리가 2차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요거. a가 0이면 요 녀석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a가 0일 수 있다, 없다? a가 0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a, b, c는 모두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a, b, c는 모두 실수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어야 하므로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가 1차 방정식이어도 좋고, 그지? 2차 방정식이어도 좋으니까 이 a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조금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처럼, 그지?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봤을 때 걔가 2차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실근하고 허근인데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뭐 y 이렇게 돼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다? 우리는 여기를 교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교점이라고 부르고, 우린 이 교점의 좌표를, 교점의 x좌표를 앞으로 실근이라고 부를 건데,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부를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지? 어떤 범위 내에서 구했다고? 실수 범위에서 구했다고. 왜? 우린 거의 대부분 그래프 위에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프 위에 놓고 함수 입장에서 연계해서 방정식하고 함수 부등식을 다 같은 개념 하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항상 이 녀석의 근을 뭐 어떤 입장에서 실근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까지 배웠지? 복소수까지 배웠죠. 복소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우면 그것도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소평면까지는 배우지 않을 테고,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죠? 이제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가 아니라 어디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봐봐요.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요거 사실 우리 판별식 배웠지 다. 그치? 판별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b의 제곱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없는 녀석이죠. 얘 사실 실근이 없는 녀석인데, 이 녀석을 갖고 내가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짝의 공식 알고 있나? 아니,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하자.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내가 정리해보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중이야? 음수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사실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16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는 녀석일 거고, 요 녀석을 내가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4i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2로 약분 처리해보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봤더니 지금 뭐가 나왔어?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허근도 근은 근인 거잖아. 그럼 근의 본질은 뭐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즉 방정식 입장에서는 대입하면 0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대입하면 0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1 플러스 2i를 넣었을 때 0이 되고 1 마이너스 2i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x 입장에서 1 플러스 2i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녀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2i 이러면 얘가 빵인 거니까 여기다 어떤 녀석을 곱해서 빵이 될 거니까. 또 1 마이너스 2i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1 마이너스 이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런 녀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걔가 0이 된다는 얘기지. 즉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얘를 내가 인수분해해보면 x 마 3이 될 거고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건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즉 우리는 근을 알면 근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1차식 근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1차식을 곱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맞죠? 따라서 내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근의 공식을 써서 뭘 구하면 실근을 허근을 구하면 이 근을 알았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다?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허근까지 구할 수 있고 허근을 알면 뭐도 구할 수 있다?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 근의 공식은 봤더니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실근은 혹은 허근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 부르고 그냥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고요. 중학교 때도 짝의 공식 배우니? 배우긴 해? 그죠? 요 녀석이 뭐일 때만 요 녀석이 짝수일 때 한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그리고 근의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중학교 때 다 배웠나요?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봐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 녀석의 근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a로 묶을 거예요. a로 묶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c는 이쪽으로 넘겨주죠. 뭐 이렇게. 그래서 c는 넘기고 a로 묶어주고 나는 지금 뭘 할 생각인 거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생각이야. 어떤 걸 이용할 생각이냐면 x-1의 제곱이 4다 이런 녀석이 있으면 이런 거지. 일단 x가 1을 가지고 있으면 누굴 갖고 있으면 x가 1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더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 녀석은 플러스 2여도 좋고 마이너스 2여도 좋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x-a의 제곱이 b라는 녀석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나는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x는 일단 a를 갖고 있어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제곱해서 b가 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지금 유도해 보려고 하는 중인 거고 해보자. 자, 얼마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절반하면 얼마야?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걸 거고 없던 녀석을 더했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가로 안에 있는 거잖아. 나가면서 누굴 만나? a를 만나. 그러면 그 녀석이 툭 떨어져서 나가겠죠. 이렇게. 그 녀석을 내가 다시 일로 보내면 플러스 4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맞니? 자, 그래서 a가 있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통분해서 쓸 수 있어요. 됐니?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걸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녀석이 이렇게 루트가 씌워지게 될 테니까 루트 4a분의 얼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내가 얘를 2a분의로 묶을 거잖아. 그죠? 나 어디서 뭐 하나가 잘못됐다. 양변에 a를 나눠주고 시작하자는 얘기인 건가? 자, a로 한번 완전적으로 쓰니까 a로 나눠주고 시작해야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인데 그럼 얘가 앞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a로 나눠주고 제곱을 만들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4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걸 거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해공식이 유도가 되는 과정인 건데 이 근해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중학교 때도 너희가 근해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배우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근해공식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쟤가 유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쟤를 알고 써먹는 게 중요해. 근해공식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도 근해공식이 존재하고요. 2차 방정식도 근해공식이 존재하는 건데 근해공식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 내가 인수분해를 하기 어려웠을 때 그냥 근을 빨리 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유도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뭘 풀래요? 선생님 여기다 일부러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죠? 뭘 풀래? 2차 방정식을 풀래. 2차 방정식을 풀라고 그랬으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한쪽에 다 모아서 는영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죠. 자, 얘를 제곱 한번 해볼까? 얘 먼저 전개할까? 2x의 제곱에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넘깁시다. 이렇게 넘기니까 얘가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x가 되는 걸 거고요.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x 마이너스 10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하고 10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뭘로 구할 수도 있다? 근해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2a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얼마가 되는 거니? 81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40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121인 거니까 얼마인 거야 얘가? 얘가 11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20하고 2분의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안 해봐도 되겠지?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2차 방정식이 중요해서 2차 방정식을 하는 건 아니야. 나중에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중요해서 지금 얘네들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2차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계산할 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근해공식을 써도 좋은데 근해공식을 쓰려고 보면 너희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다 뭘 곱해?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되니까 이런 녀석이 나오면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푼다. 이렇게 켤레 무리수를 곱해서 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루트 2 플러스 1에 제곱 x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더하기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맞니?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인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2 x가 될 거고 얘는요? 더하기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럼 얘 2하고 루트 2 이거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 얘가 지금 2 루트 2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 걸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2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2 루트 2 플러스 1하고 아이고 이렇게 인수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x가 있고 전체에 마이너스 전체에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어떻게?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더하기 이거 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근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 x는 1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요거 얼마?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근인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가 뭐가 있을 때, 이 창의 개수가 무리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켤레 무리수를 곱해서 뭐 한다? 실수화 시켜준다, 유리화 시켜준 다음에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했어.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절대 a는 뭐가 될 수 없어? a가 1이 될 수는 없어. 1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한 근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근에 대한 본질 대입하면 성립한다. 여기 적어놨잖아. 그죠? 근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내가 요 1을 여기다가 x값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대입해보죠. 그러면 a-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a-1이 0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해서 요거 정리해버리고 더하기 2a하고 a 있으니까 3a 해서 요거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어서 a는 얼마? 2거나 1이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a가 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야? 그냥 방정식이야? 근데 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2차 방정식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빨리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x가 뭐보다 클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5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5는 0 이렇게 되겠지.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럼 짝의 공식을 써볼까요? 1분의 절반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하니까 얼마? 1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뭐 한 번 더 근해 공식을 써주시면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죠? 1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얘도 얼마인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날아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의 두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과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옆에 있는 문제는 안 해도 되죠? 다 할 줄 아는 녀석들일 테니까. 2차 방정식 활용. 오른쪽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모양의 꽃밭에 모양이 일정한 T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길의 폭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지, 너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싹 밀어붙여서 한쪽에 몰아놓은 다음에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툭 몰면 어떻게 돼? 얘가 x가 되는 걸 거고 여기도 x가 되는 걸 테니까 여기를 내가 뭐라고 놓는 거고 12-x가 되는 거 여기도 12-x가 되니까 12-x의 뭐가? 제곱이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 14가 들어가도 22가 들어가도 되긴 한데 폭이 12m 꽃밭에 22짜리를 만들어 넣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식인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식. 즉, 걔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아니면 중근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식. 그죠? 근데 봐봐. 자, 요 녀석의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0이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2개예요. 근이 2개예요. 1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1개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3개야. 4차는 4개, 5차는 5개, n차는 무조건 n개야. 그 중에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무조건 방정식의 근은 n차식이면 n개야. 맞지? 근데 내가 얘가 다 없어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지. 그럼 그 1개가 뭐겠어? 중근이겠죠. 중근이겠지.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근데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양수야.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야? 양수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닌 실수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네? 즉, 요 녀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죠. 근데 얘가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허수가 되고 그러면 이 전체가 허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허수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네?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근을 구하는데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지 중근이 되는지 허근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 얘를 판별식 D라고 부르고요. 그 녀석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름은 판별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녀석이 짝수일 때는 뭐가 존재했었지? 짝의 공식이 존재했었지. 그럼 짝의 공식도 결국은 근을 구하는 식인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걸로 구한 거랑 이걸로 구한 거랑 근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못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같은 거니까 얘도 근의 공식인 거고, 그럼 결국 누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우리가 4분의 D. 그리고 얘를 우리가 짝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짝의 판별식. 왜 4분의 D예요? 요 2라는 녀석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4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4로 약분 처리가 돼서 요 녀석만 남은 거야. 여기 있던 요 2가 얘를 절반으로 나눠서 B'을 만들고 여기로 들어가면서 4로 쭉 해서 얘가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요 4는 날아가서 없어지고. 아, 그래서 짝의 판별식의 이름은 4분의 D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봐봐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근을 갖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얘가 있는데 판별식을 써보자고. 짝수잖아. 뭘 쓸 수 있지? 4분의 D 요걸 쓸 수 있잖아.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9가 되는 걸 거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요거니까 플러스 얼마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얘는 0보다 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보시다시피 짝의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를 써보면 64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는 거지. 0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근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고요. 얘는요. B의 제곱 1 마이너스 8 0보다 작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두 허근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이 써먹게 될 녀석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봐봐요. 봐봐. 이 녀석의 근은 얼마가 되는 거지? 원래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즉 루트 안에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지? 따라서 2차식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가 0이 된다는 얘기고, 루트 안에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죠? 바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다 같은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요 녀석하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하고, 그죠? 뭐 x축에 접한다 라는 말과 판별식이 0이다라는 요 말은 다 뭐다? 같은 말이다. 그죠? 내가 해보면 얘를 3이라고 불렀을 때 내가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면 우린 얘가 3이 근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축이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근데 지금 2차 함수잖아. 아, 그럼 너가 어떻게 되는 거야? x-3의 제곱이고, 뭐 앞에 뭐 a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x축에 접한다는 얘기하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하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다 같은 말이니까 어떤 녀석이 나와도 딴 걸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쟤는 하진 않을게요. 뒤쪽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자. 자.
이 녀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m 값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중근.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x축에 접한다. 다 같은 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호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해보게 되면 짝의 판별식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 녀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요걸 좀 더 정리해보면 m제곱 사라질 거고 6m 플러스 9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걔가 0보다 클 때, 0이 될 때, 0보다 작을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은 생략. 그죠? 자, 넘어가자. 빨리 재밌는 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요. 봐봐. 앞으로 우리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 항등식에 대한 표현하고, 이건 별표야. 항등식에 대한 표현하고, 판별식. 이 두 녀석의 표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판별식을 먼저 풀고 항등식을 두 번째 풉니다. 판별식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항등식을 두 번째로 적용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뭘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그럼 뭘 먼저 쓰셔야 된다고? 판별식을 먼저 쓰시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k제곱 있고 여기 k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 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날려버리죠. 이제 판별식 썼으니까 뭐만 남았어? k에 대한 항등식만 남았어.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 얼마? 0. 얘가 0이 되니까 b 얼마? 1. 이렇게 문제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래. 판별식과 항등식 개념이 같이 나오면 항상 누구 먼저 하고? 판별식을 먼저 하고 항등식을 나중에 하시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얘 뭐 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숙제. 오케이?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받았던 프린트도 배운 데까지 숙제.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